단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제를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과연 꿈의 경제는 어떤 모습인지 잠깐이나마 우리 한 번씩 멘트를 하고 가야만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 꿈이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 김다로 부장님께서 제일 수지를 정확하시니까 먼저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 부장님부터 먼저 말씀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회자 마음대로 하는 사회자님 강의는 제가 들으신데 예, 제가 저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를 이제 부탁한 거는 제가 이제 구미상공회의소에 근무하고 있고 또 실무 견제를 다루고 있고 상공인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는다 이런 편에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좀 부탁드리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은 그 구미는 수출 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출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수출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를 파악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수출이 우리 구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풀이하게 해도 됩니까? 아니 그 오래 하지 마세요. 내용하니까. 예. 그래서 수출을 따져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3억 불을 수출했는데 그러면은 2016년 같은 경우는 248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출 목표가 300억 불이고 생산이 46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5월 달까지로 봐서는 현재 올해의 수출 목표를 달성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추세로 간다하면 하반기 경제 추세로 가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작년에 283억 불로 숫자고 달성하는데 버겁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고용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95,114명입니다. 그런데 이 고용도 제가 보면 계속 하향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LG 이노텍에서 단기적으로 한 4,000명 정도 지금 뽑고 있지만은 그것이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산, 수출, 고용, 그리고 실물적으로 업체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실물 경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좋지 않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설비업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설비업체 이야기 들어봤는데 설비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설비가 잘 되고 못 되고 자동화가 잘 되고 못 되고 물론 설비를 투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은 자기가 설비업체에 들어왔는지 20년이 되는데 그 설비업체에 들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불황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그 설비업체 같은 건 건설 설비 이런 게 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설비가 나눠줄 수 있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건설에 들어가는 게 호황이었었고 이렇게 보완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모두 다 모든 부분에서 다 불황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가는 위기이지 않느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인 부장님 말씀은 좀 대충 해달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사례까지 들어서 구미 경제가 지금 형편없어진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혹시 구미 경제가 어렵다는 데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분 의견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주제로 넘어갑시다. 그래도 윤현님 한 말씀 해주시죠. 생각하는 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그 지표, 수출 지표를 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수출 지표도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나마 우리 쪽에 아까 시각적으로 위안했던 부분은요. 특정한 분야가 올라가서 수출 채워갔어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끌어내가지고 갔는데 결국 뭔가 하면 특정한 분야로 농간이 되는 거지 깊이 들어가면 구미가 말 그대로 해. 우리가 시민들의 피부로 일종으로 해주는 건 위기다. 결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분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구미 경기가 형편없다는 데 대해서 상공회에서
부분에서 볼 때는 수출에서 수치에서 내용에서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가진 감각적인 면에서 구미의 경제는 형편없다는 이야기에 결론이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미가 형편없는 이 경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백과쟁명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제로 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가 보험단 회복에 관한 이야기고 또 하나는 KTX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떼어놓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참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번 돌아가시면 이건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좀 시간이 들더라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구체화하도록 시켜주시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효과적인 진행이 안 되겠나. 혹시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신 분야에도 잠깐이라도 질문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엔 조금 일단 처음 말 해주실까요? 오공간 포장이 되었어요. 오공간 분양이고 KTX에 관한 얘기를 가능하면 오공간 분양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KTX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 이제 발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최소한 한 10분 정도는 좀 깊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분야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우리가 보험단이 그러면 형식도 없이 편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단에 우리 의회가 이제 출범하면서 분양을 갔다 왔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86만 4천 원 그리고 김천 36만 원입니다. 대부분 15, 70만 원이니까 80만 원 됐는데 비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왜 땅값을 자꾸 비싸다고 이야기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거꾸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 자체가요. 저는 변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가 하늘 느낌도 땅길도 그때까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는 그나마 땅값이라도 싸야지 올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문제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분양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지금 1단계, 2단계 단동수는 거의 한 90% 가까이 다 닦아가는데 전번 사례를 보셨지만은 1차 분양, 2차 분양 자기들은 외형적으로 한 20% 정도를 분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내막을 들어가 보니 도래에 8만 평, 주거지역에 10,000평 이렇게 되니까 실 분양이면 4,000평이 안 됩니다. 1차 분양할 때 3표 정도 되었고 2차 분양 같은 경우는 아예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그쪽에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분양 가격이 인하될까봐 기대 심리에서 사람들이 안 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게 기대 심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분양 가격이 내려가면은 소급 적용을 해서 내리는 가격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홍보를 하는 부분들하고 언론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막대하도록 투자를 하는데 홍보하는 부분하고 서로 가린다고 가리고 있어요. 정확한 오픈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설계에 어째 보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만 자기의 회피하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우리 현장 그 내용 중에 그러면 조성원가에 대한 개념이 나왔어요. 5공단은 조성원가 때문에 가격을 더 이상 해놓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의 앞에 내용을 좀 더 짚으면은 우리가 이제 한 2년 전에도 우리 상공회 회장님하고 우리에서 그리고 시장님이 수자원에 분양 가격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아까 결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했던 말이 뭐죠 하냐면 제가 2015년도 10월달인가 시정전을 하면서 확장단지에 2천여 그 수익금을 반대를 해서 5분간 분양 가격을 새롭게 제시하라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웬 이야기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받을 때 공식적으로 품목별 상업필지, 산업필지, 공단필지, 주택필지 이렇게 다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예전 가격이 5공단을 283만 원 팔았을 경우에 약 1,500억 정도 수익을 얻습니다. 그 당시에 완전히 매각을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만 얼마든지 팔겠다. 아까도 말씀하신 산업부지 84년 공단 부지는 86만 4천 원 정도에 팔겠다. 이게 하상했거든요. 그런데 그 확장단지는 73만 평인데 4분의 1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추정하니까 거의 한 1,700억 정도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5공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답변을 한 것이 수익 구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땅값을 내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그렇다면 확장단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많은 수익 구도가 5공단 크기에 비해서 파이에 비해서 한 5개 이상 많이 하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것을 안으로 지키면 우리 5공단이라든지 기타 기업들인데 지원 시설을 해주게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곧바로 정책화를 요청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공단 문제가 분양이 안 되는데 그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양 가격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양 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확장 단지를 통해서 보면은 분양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이런 형태의 정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분 좀 해주시죠. 윤 의원님 말씀 이어서 다음 분이 지금 분양 가격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윤 의원님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분양 가격에 대해서요? 분양 가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수상 공사 현장에 여러 번 나와서 선거 중에 한번 봤었는데 분양 가격 낮추는 또 불가능한 것 같다. 조금 나왔어. 조선 뭔가 복사 또 국가 전체에 구입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집단에도 만약 구입한 것은 특별하게 맞춘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반발이 있다 이런 그런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아까 그 확장단지 2,700 수익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간접 비용 고순도 보험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한다든지 기업들은 항상 사실 개개인 공장에서 고순도 보험 그 시설을 만드는 데서 저도 아마 그쪽으로 관련된 업자가 그래서 되게 많았습니다. 많아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잖더라고요. 그런 지원하는 거 이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5공단의 기업이 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종환 이야기 접근성을 쭉 떨어지는 도로를 해가지고 또는 PPX 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구미역의 그 PPX 역사라는 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신호등이라든지 동역대라든지 또 현재 구미역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 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윤 의원님은 제 5공간의 지금 이제 그 분양이 잘 안 된다는 얘기 가운데 큰 얘기 가운데서 가격 때문이다. 네. 그런 가격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쓰고 지금 장기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구미 5공간의 다른 인프라를 더 확충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를 좀 분양 가격과 연관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평소 생각에 자 3단 산업자원공단 3단을 한 이 틀에서 우리 지방경제가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론 환경적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1, 2, 3, 4공단이 실은 자 우리가 특수업종, 첨단업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업종만 제한을 두고서 이렇게 지금까지는 공급의 시대가 부족할 때는 이렇게 업종을 제한해서 공급에 우리가 선별해서 이렇게 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또 모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공급은 넘치고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5공단이 분양을
분양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 제 생각은 실제 업종 제한이 안 그래도 17년 7월 26일에 16개 업종에서 18년 6월에 7개 업종으로 빨상을 제한했습니다. 물론 이건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사회 구조 측면에서 줄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국민 지역 경제 현안만 따져본다라면 우리 상단을 업종을 다양화해야 된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하고 산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별 입지 공장에 관련해서 유해업종들은 전부 다 어떻게 각 골짜기 들어가서 환경을 오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시민들은 대기업 유치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도 뭐가 있냐? 유해업종 공정이 있어요. 유해업종 공정이 있는데 이 유해업종 공정을 외주 처리하다 보니까 이 외주 처리 어디가 있나? 골짜기가 있는데 결국 이 골짜기 유도할 것이 아니라 5공단 내에 한 블럭을 만들어서 집중 관리를 함으로 해서 외주업체에 1차 밴드, 2차 밴드에 생산원가를 낮춰줌으로 해서 그나마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자기 혼자만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 2차 밴드들과 공동체를 가져와야만이 입주 여건, 환경 개선을 제대로 하면 된다.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업종을 다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따라서 아까 정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 생산 원가 낮출 수 있는 기업 환경이죠. 기업 환경을 맞춰주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분양가 하락도 기업 환경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 환경을 다 맞춰주지 않은 상황에서 5공단 분양을 어떻게 서강되게 끝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 가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가운데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업종 다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유해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유해 환경 블록화 시켜서 그쪽으로 모아놓고 그렇죠. 하자는 의견이 전체적으로도 유의미한 이야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우리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자 다른 분들 계속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예, 사실 이 5단지가 이제 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민공단 1, 2, 3, 4단지를 다 5단지까지 다 합치면 한 1,100만 정도 넘습니다.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8년까지 조성 계획을 해가지고 이제 5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다 조성이 되었죠. 사실 지금 현재 5단지 왜 수요가 없냐? 왜 입주를 안 하냐? 이 따지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까 강릉 위원장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도 다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근데 뭔가 하면 제가 이제 토지 분양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양가가 진짜 86만, 정확히 86만 평당 86만 4,827원입니다. 근데 이거 인근이나 성주, 김천에 비해서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높은 그것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국가산단이라 하는 이 장점을 또 이야기해도 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의 상세 할인만큼 분양가는 높은 건 사실이다. 네. 이런 거로 따져봤을 때는 진짜 우리 분양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미시하고 또 경제단체, 우리 상공회소 회관이 돼가지고 이제 중앙요로에도 방문을 하고 해가지고 계속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유야무야가 되고 별다른 성과가 나오질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결과는 높은 토지 분양가는 원인이 뭔가 하면 높은 보상가하고 조성비가 사실 원인입니다, 사실은.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하면 차선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분양 가격을 낮춰가지고 입주업체들한테 경비적인 분양을 많이 낮춰주면은 입주업체들이 많이 분양이 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4단지 확장단지 했을 때 2천억 정도 이상 남았는 것을 지원기관이라든지 이런 사회 근로자 복지시설 합치면 이런 면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년같이 2년 무이자 할 겁니다.
이것을 1년 거치 2년 무이자 할부를 하지 말고요. 기간을 대폭적으로 늘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년 거치 뭐 2년 거치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수자원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꾸 몇 개월 동안 시간만 잡고 가면 자기도 금융 비용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빨리 기업들을 채워야 될 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획기적인 방안이 뭔가 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러고 또 아까 입주업종도 말씀하시는데 입주업종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7개 업종에서 9개 업종을 또 추가해가지고 16개 업종을 되다 보니까 대구 취소원 이전 문제가 관 몰려져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7개 업종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6개 업종을 되더라도 우리 지방 산당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입주업종을 굉장히 좀 빨리 늘렸습니다. 저는 봐서는 뭔가 하면 16개 업종이 아니라 20개 업종, 30개 업종으로 좀 늘리더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대폭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요, 지방자치에서 할 게 아니고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금 현 정부가 지방분권 강화가, 지방분권 강화 안 합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지방에 대한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비용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지방 우리 근로자들 위해서 또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폭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의원님 말씀 죄송한데 우리 정책을 얘기하니까 분양하는 데 있어서 지금 1년 그렇게 2년 장하는 거 말고 그걸 대부분 늘리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김 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책을 제안한다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기업들한테 그 기간이 늘면 늘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로 봐서는 네. 자기들도 금융 비용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최선적으로 나는 1년 거치 2년 무이자 할부로 뭐 이렇게 돼가 있는데 최소한 해가지고 되어 봐서는 1년 거치는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최소한 2년 거치 한 3년 무이자 할부. 예.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기업들의 금융 비용을 좀 낮춰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야말로 금융 비용을 낮춰서 조금 보조 좀 하자. 자, 두 분도 말씀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죠. 예, 양진호 하나건설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경북문화신문에서 좋은 자리 만들어 주시네 감사드리고, 저는 지난해에 아마 교육 패널로 와가지고 한번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또 경제 문제로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분양가 인하 문제, 이건 사실 누구나 다 원하는 거 거래되면 다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좋은 건 공짜로 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 하고 정부에서 부담을 다 하고 준다면 아마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분양가 인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 며칠 전 우리 오공단 방문했을 때 다시 조성원가를 계산하고 지금도 이자를 계산한다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적 논리에서는 아마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우리 지금의 금리 현실로 봐서는 그 태건는 얘기라고 판단되고, 우리가 좀 아이러니한 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5공단 분양가 86만 4천 원을 비싸다고 얘기하고 분양가 인하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고아농공단지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상 분양가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86만 4천 원 비싸다고 분양 가격 낮춰달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넘어받아야 된다. 아마 이번 행감에도 지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수 의원이나 김다라 우리 부장님이 얘기하신 업종 다변화에 대해서는 아마도 모두가 다 찬성하는 일이고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우리가 듣습니다. 업종 다양화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다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대한 이야기를 혹시 제가 준비한 자료에서 얘기하면서 알아서 하면 안 아니 될까요? 지금 김다라 의원께서는 30개라도 더 다한 걸 말씀드려요. 양해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 뭐 전혀 환경의 문제만 다 풀어주는 게 제일 낫죠. 모든 예. 모든 데 다. 분양이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예. 준비한 자료 좀 얘기 좀 하고 또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선 말씀해야 돼요. 예. 말씀 지금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예, 계속 할까요? 예, 예. 그래요. 그렇듯이 분양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분양을
분양 금액이 나온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분양가 내려가면 좋다는 데 대해서 다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는 더 이상 터치를 하지 않고, 저는 생각이 우리 공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류, 다음에 인력,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공이 좀 같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에 매달려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물류에 대한 문제, 다음에 접근성이나 꼭 인력유치에 대한 문제도 같이 다루면서 넘어가는 것이 제일 안 좋나 그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물류 문제는 우리 지난 앞에 우리 상공에서 회장님 CI 문제 때문에 오랜 기간 아마 그 얘기가 오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구미에는 지금 사실 CI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준비하는 CI가 있습니다. 구미 산단철도 구미 사국간 사국에서 구미 산단간 건설한다는 게 아마 이 양호동에 CI를 준비하는 걸로 하고 타당성 조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5공단뿐만이 아니라 1, 2, 3공단을 공이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아젠다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2차 산업, 3차 산업 할 때는 CY나 항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물류가 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은 시간과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보면 아마 공항에 대한 문제점, 중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지금은 우리 대구공항, 군공항과 문경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 얘기가 되어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군위로 선정된다면 구미로 봐서는 특히 5공단으로 봐서는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물류에 대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우리 상공인들도 마찬가지고 구미시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대응해서 우리 공항 문제도 우리 쪽으로 잘 와서 우리 5공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정도만 하죠. 왜냐하면 준비하는 거 많은데. 복합적이 워낙 복합적이 예. 지금 이게 5공단 분양을 위해서 이런 정책적인 무엇이 필요하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복합적이에요. 예. 그럼 그 복합적인 데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 의원님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그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미료 사회적으로 가지고 예. 저 5공단 분양 활성화 관해서 산업단지 분양에도 그 룰이 있거든요.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니까 앵커 기업이 먼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관련 업체들이 쭉 따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보게 되면 앵커 기업을 사전에 보시면 지역의 대표 기업이고 그 기업이 들어왔을 때 협력업체들이 연쇄 입주하는 것을 이 조건을 갖춰야 이 앵커 기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미 같으면 삼성 LG거든요. 구미 공단이 삼성 LG를 중심으로 고구마 tum기처럼 쭉 하청 기업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3단 분양의 공식입니다, 이게. 앵커 기업을 먼저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관련 하청 기업은 자동으로 따로 들어옵니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분양가 문제인데, 분양가 문제가 이 해결의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공단 분양에 관해서 분양가 문제로 자꾸 얘기되는데 한 번도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 아니라는 게 저희 생각이 납니다. 생각뿐 말고 기존의 대한민국의 주 사람입니다. 구미공단에 성공한 건 다 있지 않습니까? 삼성 LG가 여기 말뚝을 박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단이 2, 3, 4공단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LG 전자 처음 왔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 5공단 분양에 있어서 가격이 중요하다. 과연 이 논의가 맞느냐? 이것부터 지역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성공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앵커 기업 유치가 가장 핵심이고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업종 다잖아, 다 풀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푼다고 들어옵니까? 김다락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있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돈을 투자하는 제 입장을 보더라도 아이고 수요가 없는데 뭐 이익이 안 나오는데 너 투자하겠습니까? 내 돈인데. 그러면 또 이제 이게 가장 큰 공식이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이 성공적인 이 산단 분양 사례를 보게 되면 몇 가지 그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앵커 기업 논리와 같은 건데 완성 대기업 접근성이 좋은 경우에 이제 그 분양이 잘 됩니다. 구미 같은 경우가 이제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까지 좀 확장이 되는 배경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앵커 기업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계속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다음 정지여건입니다. 대구시 접근성이 좋은 이 7구권이 지방산단 분양 잘 된 것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입니다. 대구 가깝거든요. 만약에 5공단이 7국 정도 있으면 접근할 겁니다. 또 이것을 입증한 사례가 대구 국가산단이 달성군에 있는데 구미보다 비쌉니다. 100만 넘습니다. 그거는 완판입니다. 구미는 안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250만 대도시 접근성이 그만큼 이 분양에서 중요한 요인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 때 구미는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 문제죠. 뭐 철도, 공항, 이건 뭐 다 잘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요즘은 KTS와 공항 접근성이 이 분양에서 좀 요인을 크게 차지합니다. 과거에는 경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단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속철이 생기면서부터 고속철 중심으로 대표적인 게 오송 지역에 바이오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KTX 오송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KTX 접근성을 개선하는 문제가 이 구미 5공단 분양과도 뭐 관련성이 깊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뭐 좀 공허할 수도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걸 분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분양가 낮춘다는 것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 구미를 대표하는 뭐 삼성 LG보다 조금 낮은 하여튼 뭐 적어도 수십 개 정도 협력업체가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앵커 기업이 5공단에 하나 들어오면 분양 문제가 해결되고 있죠. 그런데 구미하고 연관성 없는 기업이 뭐 구미에 오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삼성 LG가 사업 다각화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 구미 삼성 LG가 갖고 있는 쪽이 IT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양대 기업이 사업 다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구미가 갖고 있는 장점, IT 쪽 수많은 그 협력업체들이 집중화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면의 사업 다각화 쪽을 우리가 미리 알고서 접촉을 해서 유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전장 산업. 거기에 삼성전자, LG전자, 구미에 있는 다 그쪽으로 다 지금 벌써 한 2, 3년 전에 다 핵심 사업으로 해서 사업처가 들어갔습니다. 그걸 만약에 구미에서 이미 5공단은 뭐 한 오래전부터 MB 때부터 결정이 된 건데 그러면 구미시에서 또 상공회의소에서 이 구미 삼성 LG가 갖고 있는 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 사업 다각화 두 회사 그걸 미리 알고서 우리가 접촉을 하고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거는 기회를 놓쳤지만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조선구에 보도됐지만 구미는 지금 삼성전자 빼가면서 군산에 투자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동차 전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 산업에 대해서 군산에 투자한다는 얘기죠. 5공단에 투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미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때문에 IT 쪽 협력업체가 구미는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유치만 하면 그 협력업체가 구미 올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방금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5공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반적인 모든 생각,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접근성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인데 그것보다는 앵커 기업만 들어가. 앵커 기업 유치만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앵커 기업이 뭐냐에 관한 실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자동차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그런 들어오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토론했던 이야기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해야 될 그런 논의가 지금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훈님은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게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했던 예.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우리가 이 분양 가격을 높다 낮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먹고 생각합니다. 사기는. 왜냐? 아까 접근성이라든지 물리는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그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분양 가격이 낮으면 가깝다는 의견을 내고 순양공사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구미시하고 물론 그 업체를 선정 구미시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에서 선정하지만 국가분양 깎을 때는 그런데 그 부분이 앞에 확장단지 자꾸 그걸 하는 부분은 왜 공기업이 확장단지가 하면서 그 5공단에 비해서 많은 어떤 수익구조를 가져갔기 때문에 많은 정책을 펼쳐서 이 부분을 우리 5공단 기타 기업 정지 요건을 만족하는 의도가 있고요. 제가 5만 명 인구 받은 지금 한 8월 달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10만 명을 해서 제가 이것은 올려서 국정감에 자료론단에 도청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품목 다양한 이분도 우리가 7가지 품목에 국가공단의 장점도 많지만 이게 단점이거든요. 이게 제한되는 게 많다 보니까 7가지에서 9가지 추가 16가지 하는데 이거를 치수원 연계해서 대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맡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현안인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쓴소리를 좀 잡고 싶어요. 왜 말을 못합니까? 대구는 몇 가지를 21가지를 해요. 그 연속으로 다 있는 겁니까? 그러면 대구가 이런 말을 할 요지가 될 정도로 되면은 대구의 품목을 낮추든지 대구 공단을 문을 닫든지 그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은 품위에 대해서 이 품목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앵커께 참 좋으신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다양한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만 품위에는 그 공단에서 앵커 기업, 기타 기업에서 들어온 세입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0억 대가 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업을 하더라도 재투자 기업을 하는데 저는 무상 분양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도레이 사는데 700억을 투자를 했어요. 8만 평 하는데 8만 평 앵커도 안 들어갔으니까 10만 평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기세, 땅값 공짜, 고용 창출력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비교했을 때는 왜 우리가 세입에 들어오는 예를 들어 30% 정도 갖다 재투자 기능을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요. 앞에 각종 1년과 직년 이거 외에도 파격적으로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땅값에 대한 돈을 필요가 없고요. 최소한의 그런 존재를 가지고 우리가 영업을 하면은 수요 창출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혼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회야 국민의 목소리 한 개를 내면은요. 조금 더 불편해서 참을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은 그걸 모아서 아감에 말 그대로 앞에 참고하신 말씀이 저번에 이렇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우리 모기사들이 지금 상태가 뭐 중소기업이 연계가 되어 있고 대기업이 한 개가 중소기업 98% 하는 역할을 갖다가 개수에 대해서 이상의 수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늘 땅길이 없으니까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앞에 분양 가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서 기업을 참여하고 예, 자, 그냥 가격에 대해서 좀 더 말씀 더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예. 아까 준비한 거 계속 얘기하고 아, 예, 예. 왜냐하면 좀 전에 의사진행 발언할 때 5분 가서 얘기하기로 했는데 한 1분 정도 와서 발언이 뺏기는 것 같던데 아니, 자꾸 집중하셔서. 아니 준비한 거에 대한 것은 예. 얘기를 하고 예. 다음 토론하는 게 안 맞겠나 죄송합니다. 그래 싶습니다. 예. 예. 좀 전에 우리 앵커 기업도 얘기하고 분양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앵커 기업이 있는 것도 빠져나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물류, 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부분에 불행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던 물류는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잠깐만요. 그 얘기. 앵커 기업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물류하고 정부 여건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예요. 아, 예. 하나예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인력에 대한 얘기도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고급 인력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인력에 대한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연구원들이 접근하기 KTX 필요하다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우리 다음 또 주제에서 다루니까 그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아들이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에서 출퇴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육, 복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구미도 그런 부분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외국에 있는 우수 대학과 연계된 구미 구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백화점이 없어야 얘기하는 부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고등학교에 대한 좀 더 질 높은 우리 고등학교를 만들어내는 수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연구원들이나 고급 인력들이 구미에서도 살 수 있는, 당장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많은 인력들이 구미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이 없다는 얘기도 사실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금호공고, 전자공고에서 공업계 고등학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거보다 거기 못 간 아이들이 또 하려고 하면 상주라든가 아니면 아포라든가 군이라든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우리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국민에. 하지만 거기에 맞는 공업계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함으로써 우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우리가 또 보급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종의 다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의 다변화 문제도 우리가 얘기했는 모든 업종이 그러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난 18년 6월 1일 날 우리 고시된 거에 보면 7개 업종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이게 왜 7개밖에 못 했습니까? 16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탄소 관련 9개 업종을 넣으려고 했는데 결론을 못 넣고 7개 결정났습니다. 자, 당장 우리 앞에는 이렇게 현실은 냉혹한데 우리는 많은 업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업종. 이거부터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모 의원의 그 발언에 의해서 사실 많은 업종들이 지금 우리가 제약을 받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5분단 분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라 생각됩니다. 맞아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홍보도 하나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수자원 공사를 자극해서 거기가 홍보의 주체입니다. 수자원 공사 자기들 땅 자기가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구미시가 답답하니까 예산 2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홍보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었나 그러고 싶고요. 좀 전에 조글러 국장님 얘기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기업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좀 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말 어려운 시기 때 LG 주식 팔아주기 운동, 그것은 사실 한 시대에 성공한 작은 미니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연계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더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이제 오공다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한 10분 정도 이거 나왔습니다. 지금 세 분 말씀하신 세 분도 계속해서 말씀을 좀 자연스럽게라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실제 좀 전에 기업 환경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싶은 것도 들고요. 북한 내에 보고는 분양 활성화에 대한 방법인데, 공단 분양 활성화에 대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우리 토론자분들이 똑같은 기업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공단을, 인미에 관련된 공단을 분양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어떤 업종으로서 육성 지원할 것인가,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어서 오래 사랑받는 공단으로 나갈 것인가, 나갈 방향을 또 한번 제시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앵커 기업, 실질로 다른 거 보시면 기업 환경이 안 좋으니까 나갔지. 기업 환경이 좋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가장 가깝게 우리가 이 토론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 한 몫이 낼 필요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아까 초두에 업종 다양화 그걸 이루어내지 않고서는 5공단 분양이 과거에 1, 2, 3공단의 활성화처럼 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 모든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금융소득이 3만 불 시대 이상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 환경부에서 다 지도되고 있는 거 아닌데 업종 다양화를 이거는 단 우리 간의 행정에서 정치권에서 풀 수 있는 가장 근접된 일, 기업하고 떠나서 근접된 일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안기가 아닌가 생각을 형님,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요. 예. 포괄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적인 문제가 같이 공통되고 수반되겠죠. 예. 실질적으로 환경적인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아까 좀 전에 양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 제한이 걸려왔고 걸려왔는데 실제 환경적인 문제는 실제로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봐서는 제반 설비 투자 강화와 우리 지역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제한된 여러 가지 근적이 되게 넓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 이외에 작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끌어와서 설비를 강화시켜서 환경을 개선시킬 수밖에 없다. 아, 설비 강화시켜가지고 자. 한다. 대구에서 왜 환경 문제가 부득이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문제만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농산물, 농업 관련 필수, 개별 공장 입지에 있는 오염수, 이런 것들이 하고 공단에서 나온 오염수가 복합적으로 나와서 내려가다 보니까 올바른 정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 생각에 하단부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지역인들의 생각에 우리 상부에 있는 도시에서 올바른 정수가 안 되니까 믿지 못하는 그들 생각이잖아요. 그들 생각을 맞춰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흩어져 있는 어떤 오염 배출 공장은 어떤 공장이든 오염수가 다 나옵니다. 이 오염수들을 집중 관리 유지 관리를 해서 최종의 어떤 상수로서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설비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로 따라서 입주하고 있는 그 유해업종을 대기업은 거의 다가 유해업종 공장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 저희가 가까이 정해서 그러한 세부 정책을 우리가 당장 행정에서부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예. 이거 좀 다양한 방식 가운데서 해석에 관한 얘기 그 생각에는 우리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하신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수원하고 연계시켜서 환경부에서 다 결정이 한 거예요. 이런식으로. 완전 사업자인가요? 우리하고 있는데 정말 그 당시 법조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구미는요 저울류 시설이 98%다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고 3천 이상 투자했고 대구는 말고물 공급에서 1,800 이상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구청이나 구미 지구청이나 똑같고 물론 대구가 중요한 요즘 치수관이나 1,500이 좀 이하는 있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거는 모든 기준치하고 전혀 인간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국가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대구 치수원을 구미 옮기는 데도 전략이 났지만은 구미 치수원을 대구로 옮기면 물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구미에서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이 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달 잘못되면 구미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영향이 있다. 그건 아니고요. 대구 사람들은 자기 경제 수입 구도로 말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치수원이 구미로 오게 되는 연계가 존재했는데 그런 부분을 핑계의 하나 일종으로 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아까도 그런 지역 국회의원 그런 많으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내용이 혹시라도 환경에 대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미에서 대출을 좀 안 먹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대구 수사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다양화한다는 그 목표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시죠? 네. 같은 내용 얘기. 업종 다양화 부분에 대해서 공개하고 이거는 아마 그런
싶은데 그 홍영학 의원은 그 대구 시민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저희 역시 구미 시민을 위한 지역위원장이고 저희 역시 홍영학 의원하고 구미를 위해서 제가 다툴 일이 있으면 다퉈야 되고 제가 또 다른 국회의원 카메라 로비할 일이 있으면 로비해야 되고 당의 입장을 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홍영학 의원하고 동의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뭐 분양가라든지 지금 무역거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다들 동의하시는 분이고 과거에는 아까 우리 앵커 기업 이야기해 주시는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때는 삼성, LG 이게 강행했습니다. 기업 오너하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과연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수원가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나? 그 결정권이 가진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구미에서 수원이 가는 정주 여건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리더들이 구미보다는 수원이 훨씬 더 나은 거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들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구미 시민들도 의식은 조금 바꿔줘야 된다는 게 구미시장 여러 취임 첫날부터 태극기 들고 박정희가 이게 벌써 정치적으로 싸워버리면 구미가 그 사람들 봐서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화 속에서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근로자가 여기에서 교육, 문화, 복지 모든 분야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근로자를 위해서 구미시가 그만큼 대접을 해줬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저조차도 사실 주말에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때였습니다. 좀 하나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5공간 기업 유치하고 결국은 관련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과거에 외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 정서 자체를 좀 혁신적으로 구미가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한 번씩은 지금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기업가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문화의식의 그 이해가 반박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 위원장님 말씀 내용 가운데서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과거에 생각해오는 그 형태가 계속 되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을 떠나가지고 한 시장이 12년 동안 삼선 이렇게 거쳐오면서 기업 하시는 분이 하더라고요. 김천 가면 토요일 일요일 도시 기업에 관련된 허가 문제라든 모든 부분을 원수업 다 해결해줘요. 그 공무원이 담당 부서에 연결해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구미는 이렇게 합니다. 그 기업 쪽 표현으로는 저주자가 척으로 저주자가 없어. 이게 이 공무원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인 그런 정서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말씀 해주시죠. 방금 말씀은 만약에 이번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떨어졌으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시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다들 예상 밖을 비웠고 민주당을 찍은 겁니다. 예. 근데 시민들은 많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동안 집권당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제 됐으니까 시민들이 이만큼 밀어주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말씀하시는 제가 그렇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업종 완화 관련해서 정서는 아직까지 먼저 바뀌지 않았다. 업종 완화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울산 사태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4공단 분양이 안 돼가지고 구미시에서 업종 완화를 요구해가지고 7개 업종에서 14개 업종 열렸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5공단에도 업종 완화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뭔가니까 상공에서 저는 그 김동표 국장님은 이런 점도 강조하셨거든요. 1공단 그 대기업 부적지 그걸 쪼개서 이 삼당공에서 내려가는데 그것은 앞으로 1단지에 대기업 수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개인 땅도 아니고 삼당공도 아닌데 삼당공은 전부기도 아닌데 좀 그거는 남겨주는 게 앞으로 구미 장래를 봐서 좋다. 뭐 이런 의견인데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으면 5공단도 뭐 지금 당장 안 되니까 뭐 다 풀자. 뭐 최대한 풀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일정 정도 대기업에 들어올 수 있는 부지 표기 정도는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점도 같이 봐야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이야기가 다른데 아마 김 부장님께서 제일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김 부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예. 김 부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정리하고 하기 전에 1분만 마무리 발언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우리 장기태 김 우리 부장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할까요? 예. 아, 마무리 발언이라 아니, 김 부장님 말씀하시고. 자, 이제 5단지에 뭐 우리가 접근성, 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거리권 뭐 이런 거 다 지금 나왔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거, 또 뭐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 또 뭐 이런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합니다. 진짜 꼭 한 가지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제 국가 산단이 이렇게 미분양되고 하는 것이 사실 구미만은 아니고 사실 지방 산단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뭔가요? 저는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수도권 규제 하나가 그동안 권익 전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모든 사람과 기업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5단지가 지금 1, 2, 3, 4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는 게 내년이면 국가산단 조성이 되는 50주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단지에 지금 현재 땅을 매각을 하면 평당 얼마인가 하면은 한 100만 원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수도권에 만약에 그만큼 땅을 했다 하면은 이 기업들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생산을 프로덕트를 해서 부를 창출하는 면도 있지만 집가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부를 창출하는 면도 그에 못지않게 큽니다. 1000평에 만약에 100만 원 앞에 보십시오.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 만약에 40년 동안 사실은 뭔가 아마 국립공단은 거의 묶여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구미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이해 득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기업 같으면 따집니다, 분명히. 그러면 수도권에 분명히 투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 하나에 돼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완화되는 이것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 국가에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진짜 이거 지방에 있으니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진짜 그걸 제일 큰 애로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국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요. 처음에는 지금 현재 아까 이제 그 조걸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대기업들을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두자 하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우리가 따졌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이걸 분할을 해가지고 했을 때 전부 대필지만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여론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거 너무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 1000평, 500평짜리는 너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에 의해 가지고 지금 1단계 68만 평 중에서 쪼글랐습니다. 500평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좀 대필지예요. 그래서 물론 대기업들이 둘 수 있는 이러한 대기업 덕분을 남겨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해가는 좀 더 쪼글 필요, 분할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야지만 지방에서 유치할 수 있는 거는 대기업 유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유치하지 못할 때는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고용을 일으키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벤처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중소기업을 위한 임대단지를 전용을 중소기업 조성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그냥 말라고 말해가지고 너무 한편으로만 지우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윤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진짜 다른 단지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은 뭔가 이런 거를 한번 해가지고 수자원공사라든지 공단본부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예, 의원 마무리 말씀 받아가겠습니다. 예. 네. 먼저 장기태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문제. 제가 의원되고 4년 동안 정말로 고민해왔고 행정사무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원의 한계도 느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의원님 3분 계십니다만 우리가 같이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아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전에 얘기했던 고순도 공용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예비 타당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봇 산업, 로봇 직업 혁신센터 건립을 위해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 5공단에 들어가야 될 핵심들인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좀 정리하시면 도움 되도록 이런 뭐 많은 논의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시에 뭐 이런 좀 좋은 건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부천시에서는 예산 절감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금제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 기업 유치 관련해서 성과낸 공무원들에게 뭐 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사할 수 있겠고 실제 돈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부천시는 돈 줍니다. 그래서 그걸 좀 도입해 할 필요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 초에 제가 우리 회원 중에 LG 쪽에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4세대 지금 부지를 찾고 있어요. 10만 평입니다. 그걸 고문부 회장이 직접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저한테 연락하신 분은 이거 우리가 과거에 LG 주식과 기본 시행운동을 한 이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신뢰하고 이제 있지 않았는데 경실련에서 이걸 어떻게 좀 열심히 준동을 할 수 없느냐. 그 정도 정보 갖고는 안 된다. 실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아니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할 때는 무책임한 걸로 무책임한 시민단체 한 건지 우리가 오히려 좀 데미지 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좀 확인되면 좀 연락해 달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선거 분위기 들어가면서 우리도 바꾸기 넘어가는데 며칠 전에 제 부시장하고 통화를 하다가 혹시 뭐 그거 모르십니까? 하니까 모릅니다. 부시장이. 그런데 봄에 저한테 이 제보하신 그분 얘기로는 시에서는 안 하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는데 그거 갖고 안 됩니다. 개성 정도가 군지 사업장에 우리 접촉한대요. 그래가 되겠습니까? 좀 본사나 높은 단위로 접촉을 해야 하고 우리 같은데 군지 시장에 나서던가 지금 시장 공석이면 권한대행에 나서던가 해야 되는데 분명히 봄에 구미시 담당 계장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전에 구미시 부시장이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과금제가 기업유치 성과금제가 도입이 됐으면 이 공무원은 얼마나 열심히 뛰겠습니까? 부시장한테 바로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두 의원님 계시는데 지금 기업유치 성과내 공무원들에서 성과금 하고 있습니까? 구미시에? 없지요? 예. 이사고건이 있을 겁니다. 예. 그걸 도입해야 됩니다. 예. 자, 또 하나가, 예. 이것도 어제 제가 이제 정보를 들은 겁니다. 이 삼성 네트워크와 수원대전 관련해서요. 삼성에 그만두신, 좀 높은 직에 계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하기는 부담스럽고, 그런데 A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 삼성 퇴직한 분은 A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한테 100% 전달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신 얘기가 뭐냐. 삼성 네트워크 사업부가 몰래 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일부만 올라간다. 그런데 이게 한 세트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다. 그래서 처음 막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객실련이 적기에 문제 제기를 했다. 그렇지만 처음 이걸 막지 못하면 다 올라간다. 그러면서 또 한 개 더 붙이겠습니다. 이공장 휴대폰 사업장 올해 핵심 연구원 150명이 또 올라간답니다. 예.
그래서 시에서 삼성 LG 퇴직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서 정보를 좀 빠르게 취합을 해야 됩니다. 그 정보는 주로 이 꾸미의 삼성 LG가 사업 다각화를 좀 어느 쪽으로 하는지 그런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채널로 우리가 좀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하자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 약속 시간 좀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정리를 조금 하지. 왜 정리를 하느냐면은, 가능하면은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공단 분양이 미진하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했고, 분양이 안 되는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분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확장 단지를 통해서 분양 가격에 대한 디스카운트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고순도 공명수 공급 등의 방식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원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몇 년 같은 몇년 문화 상황을 치고 좀 비용에 있어서 금융 비용을 좀 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 중요한 이야기는 정주 환경 개선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앵커 기업이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서 시민의식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 업종 다양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 나온 가운데서 크게 우리가 지금 방금 생각했던 것도 좀 다르게 좀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다. 수도권 규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논다면 계속 그대로 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공무원들, 특히 경제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어쩌면 기업 유치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강화시키지 않는 얘기. 또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LG나 삼성이 됐든 대기업에 있었던 그 퇴직자들이 그 사람들을 시에서 관리해서 그들과 구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빨리빨리 정보를 얻어서 우리 마음에 대처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줬습니다. 내 이야기는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였지만 사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 문제를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하죠. 예, 제가 한번 예, 됐습니까? 아니, 예, 말씀하시죠. 이것만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공단의 분양도 문제가 있지만 분양의 효율적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기업의 저변 업종들을 활용한 연관성 있는 업종을 유치에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의정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지난 4년 동안에 지난번에 독일 CFK 밸리 탄소 섬유 관련해서도 연기체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공단에 보면 2차 전지 가정금융공단이 이제 뭐 전자제품, 하드제품 이렇게 막연하게 대기업만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종으로 육성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하체장이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2차 전지 완수법에서 3대사가 지금 상당히 전국에서 나름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산업과 연관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전기자동차라든지 전기와 관련된 이런 업종들을 자동차 전장산 예. 이런 업종들 유치에 힘을 좀 집중해서 효율적인 효율성을 좀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방향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더 제안해 봅니다. 이거는 글에는 쓰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어쩌면은 구미에서 5공단의 다른 업종 가운데 하나가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전장에 관한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그런 형태의 업종이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지 아니면은 들어오려고 하면 혹시 그런 준비가 없는 것입니까? 그거 있으면 빨리 LG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저걸 지방선거 전에 회사 이름가 이제 방산업체 쪽으로 방 차원에서 얘기했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 그냥 이야기한다고 한다 오고 이건 아니니까. 계획 중이고. 저번에 그때는 제 생각에 공무원들만 상 주지 말고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정말 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한 사람들한테 상 주는 걸로 이야기 일반 시민 좀 떠날까요? 그것도 좋은 제안입니다. 예. 공감해야죠, 그러면. 예, 가능하면 우리가 정책화 시키는 이야기 가운데서 구미가 기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공단이 발전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구미 인간 살아날 수 있다는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정책이 나왔다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가 관계없다 싶은 이야기가 KTX 구미 유치에 관한 이야기는 어느 의미에서 보면 다 같은 이야기라고 보는데 과연 이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치해야 된다는 건 말고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이야기 나오는 구미에 관한 이야기, 그다음에 부산에 관한 이야기 등등 이야기가 있으니까 과연 구미 5공단과 우리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5공단과 연결해서 어떤 KTX 여기 과연 필요한지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얘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KTX 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김찬희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이야기하면서 LG 국무부 회장이 이거 KTX 연말 정차가 되면 얼마나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고 아십니다. 그만큼 구미 공단 우리 투자를 그렇게 애타게 바라는데 투자해 주겠다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결정하는 제일 핵심의 인물이 KTX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건 KTX 얘기하는 데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얘기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KTX 구미 정차나 KTX 구미 여기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 돼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구심탄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는 이야기로 그러면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KTX 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는 김천 구미역 KTX에서 5공단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을 주해야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저도 가져왔습니다만은 KT 역사에서 1, 2, 3, 4공단에 접근성을 논의합니다만은 5공단은 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망 구축에 따른 각종 현상을 정비해둘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 하나는 김천 KTX 역사에서 5공단 진입 방향을 솔로를 잡는다면 양방향에서 구축함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구미 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도가 지도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천 구미역 에서 5공단과 연계된 도로 또 하나는 지금 여론이 잡혀가고 있는 국산 간이역 KTX 역사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강력철도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경부선만 두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정부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5공단과 연관되고 우리 1, 2, 3공단과 연관된 효율 수 있는 노선을 더 크게 조작해 본다면 대구 실질적으로 우리 5공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타 여관, 생활정지요건 등은 구미보다도 어디가 많이 가졌느냐 대구 시국 동맹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국 동맹이 가지고 있는 정지요건을 배경을 활용 효과를 가져와서 거기서 5공단 지금 할 수 있는 강력철도망을 현재 경부선 철도망 말고 중부 내륙고속도로입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산 이쪽으로 장수 이쪽 방향으로 5공단 진행할 수 있는 3개의 도로망을 같이 실제 강력철도망은
도시 시내 쪽에 있는 시민들의 좀 편리성을 많이 할 뿐이지 오공단은 굉장히 좀 적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대로 가산을 통한 칠곡도면 가산, 장세를 통한 오공단 지도선 이런 강력 축도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예. 자, 여러분, 자, 다른 분 의견. 다른 제가 리피트하는 건 좀 줄이겠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실질적인 토론을 하자. 네. 이런 것을 했는데 이 실질적인 토론이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 아까 5단지하고 다릅니다. 5단지에 어떻게 하면은 기업을 유치하냐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자, 이 실질적인 토론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KTX 역사의 그 구미를 존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이제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그 북삼역을 만들자. 또 한 가지는 그 구미역에다가 KTX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 선을 깔아 가지고 그렇게 만들자. 두 가지 아니고 그 앞에는 남부 내륙철도하고 연결해 가지고 또 저쪽에서 뭐 산동 쪽으로 지금 현재 뭐 만들자. 이랬는데 그건 지금 현재 남부 내륙철도는 지금 현재 좀 뭐 시야가 좀 많이 흐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가장 떠오르고 있는데 대안으로서 이것이 진짜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안이 저는 봐서는 어느 하나라도 실현이 되면은 제일 좋겠습니다. 제일 좋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토론을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국토교통부라든지 그 대구시라든지 김천구미역에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역을 신설하고 했을 때 어떤 데미지가 안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데미지를 입는다 하면은 그러한 데미지를 클레임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이런 방안, 뭐 이런 방안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요. 강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되면 좋지만 광역 전철만 있습니까? 경산, 대구, 칠곡, 외관, 그리고 구미, 그걸 저쪽으로 빨리 돼가지고 김천 구미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은 오히려 그런 쪽에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어떤 실질적인 그런 좀 해가지고 이제 뭐 대안이 떠오른다 하면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을 했을 때는 구미역을 했을 때는 타당성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러고 북삼역을 했을 때도 만약에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어떻게 과연 나올 것이냐. 타당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는 봐서는 물론 좋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안으로 했을 때 그것을 두 개 다를 차치하고 어떤 다른 대안을 채취했을 때 우리가 차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걸 바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저는 만약에 그것이 부결된다 하면은 부결이 된다 하면 차선댁도 빨리 우리가 대책을 세워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광역철도망을 이야기도 하셨고 또 한편은 뭐냐면 구미 김천역을 바로 가는 길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고 그게 소위 말해서 KTX 구미 정차 내지 구미역에 관한 그 정치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주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KTX 구미 간역이 되고 부산이 되고 KTX가 구미에 설 수 있는 그 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세분 이야기 좀. 예, 맞습니다. 정차 지금 경부선 역의 정차는 그 부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좀 핵심 좀 해달라 이거죠. 구미역의 정차는 기존 경부선 이게 경제성이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 정확히 구미역 정차라는 그 개념은 구미에서 정차, 그러니까 구미역의 정차 말고 그 부산에 가서 어디 가서 하면 구미에 KTX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그리고 백승주 의원도 이야기하셨고 또 예전에 구미역에 KTX가 정차했을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 즉 구미 노선 밑으로는 아무도 그 차를 타질 않아요. 그 대전서 대구까지 시간적인 뭐 말은
KTX 300km 가지면은 선로가 그 바탕이 안 되니까 결국은 시간 문제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 아무도 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경제성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실 경부선 구미역 채우는 부분은 이거 시장 후보 그때 공약 하면서도 철도청이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아마 경제성 아까 말씀하실 때 경제성 떨어지는 부분은 유명한 언론 보도로 나왔던 부분이고 국산역이 예. 경제성이 예, 떨어진다. 아니 구미역에 정차하는 부분이 국민이 정산 이야기 이미 예.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차역까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는 게 부산 간이역 국산 간이 예, 혹함 역사 만드는 거는 한 4,500억 가까이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부산 간이역이 만드는 게 그 실행 가능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가장 실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예산도 한 450억 정도 그 다음에 그 지금 특산간 도로하고 부산역하고 그 연결도로만 하면 되는데 그게 한 200억 정도 하면 총 다해가 한 650억 정도 하면 그뭐 옥회 지구라든지 기존 5공간에서 KTX 열차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접근성이 뛰어나다. 앞으로 군이 신공항이면 군이 온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부분도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지금 간이역이 말은 간이역이지만은 이 왜 간이역이냐면 갑자기 뭐 꼭함역이라도 이렇게 해두면 예산도 많고 김천구에서 엄청 반발할 거라고요. 저기 김천 쪽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간이역으로 그냥 짧게 출발해가지고 결국은 이용객이 많아지다 보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방법대로 하는 게 가장 실행 가능성이 경제적이나 국산 간이역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가 그 2007년도에서 국내 정책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4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합니다. 정치하는 사람 똑바로 말을 해야 되는데 3억 불을 용역했다, 1억 했다. 그래 2년 놀아먹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고 대구에 국회의원 12명이 있습니다. 무시를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국민을 정해서 쓴다라면 예산에 대한 것도 떠나서 양 아래위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양목역은 그나마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면 중간에 가다가 잠시 서기 때문에 괜찮은데 구미역을 종료를 한다든지 선로를 빼거든요. 저는 결론을 제가 내릴 수는 없겠지만 모든 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서 대안을 우리가 25번국도 국보특상 33번국도가 있는데 접근성을 빨리 높여주는 게 KTX를 저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접근성을 높인다는 말은 KTX 김천구미역과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고속도로도 여기에서 우리가 공단이 33번이라도 국보특상간도로 고속도로 연결 25번도 마찬가지로 연결시키고 지금 그 개편 쪽에 오늘 진입도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좀 오늘 이제 그 보상이 되고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 전년도를 어떻게 하면 KTX 역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느냐 참 아픈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김천에 KTX 그게 세워달라고 국민분들이 옛날에 서명 안 했습니까? 어쨌든 김천에 좀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 한 18억 넘어 투자했습니다. 그래가 남유지시장에서 그 당시도 3년간 세웠는 걸 대문짝으로 온 천지에 도배를 해놔놓고 있는 것도 못 잡았는데 세우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민들에게 자꾸 KTX 하면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는 게 있고요. 김천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차에 오면 저렇게 좀 예를 들어 접근성 높아지면은 뭐 실천을 갈 거고 58일, 20일에 대해서 김천도 오히려 그런 전용 국도를 갖다가 KTX를 선로를 따로 빼지 않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대안책을 시범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분 말씀 좀 해주시죠. KTX 접근성 문제는 사실상 국산 간이역으로 뭐 하나로
정리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먼저 만든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신련에서 이제 그 안에 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장시호 시장님이 또 공약을 하게 되고 시사공익은 이야기는 북산 꼭한번 4,500 정리하게 돼요. 아닙니다. 800억 수하고 같이 연결해. 아니 800억 강의 아니겠습니다. 경북문화신문에 저 보도했습니다. 바꿔서요. 이 모델이 이해찬 의원 지역구 세종시 예. 뭐 세종 KTX역 모델입니다. 충북 오송역하고 공주역하고 이 사이가 40km 정도 됩니다. 이 중간에 있으니까 40km 이것도 저속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세종역 설치하게 되면 20km 됩니다. 거기다가 이 오송역이 김천하고 똑같습니다. 공동화됩니다. 이 세종시 가는 사람들이 오송역에 내리거든요. 내려가지고 자동차를 가는데 이거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 이거 추진됐을 때 김천하고 갈등 이걸 이제 미리 이제 좀 상상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1차 용역 발표했는데 충청북도 청주 지역의 온갖 시민단체에서 다 그다음에 충청북도까지 나서가지고 그걸 이제 반대 이제 집회를 했고 또 선거 앞두고는 또 이거 찬성하면 낮수는도 한다 뭐 등등이 들어가서 그 이해찬 의원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아직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발표를 못하고 그래서 이 북산 KTX 간이역은 우리가 주도한다고 될 게 아니고 이해찬 의원이 저걸 먼저 성사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마 우리가 좀 이 구미에서도 이 성사 여부가 좌우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돼야 우리가 명분이 찬다는 얘기죠. 선례가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이해찬 의원이 이번에 당대표가 되는 게 우리 KTX 이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힘을 발휘해서. 그래서 만약에 저 세종시 KTX역 간이역 선례가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북산도 어렵다 봅니다. 어렵다 보고 그럴 것 같으면 변수는 하나 있죠. 제가 볼 때는 취소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부 보상책으로 KTX역을 좀 정부에서 해달라. 그 카드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공단 진입에 있어서는 김천 KTX 내려가지고 동김천 IC 들어가지고 구미 IC 내려가지고 공단 들어가면 좀 시간 단축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시죠. 우리 무중차의 문제점이라든가 추진 계획 현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고 좀 전에 강력 전철망 얘기도 나왔는데 강력 전철망은 KTX와 관계없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꼭 추진해야 되니까 이거는 별도로 하고 강력 전철망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2020년 개통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제는 우리가 KTX니까 KTX로 줄여서 그래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2007년부터 KTX가 생겨서 10년까지 우리가 8회 구미에 섰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구미에 서면서 구미에 큰 불편함 없이 횟수가 작아서 뿐이지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2010년도에 김천역으로 가면서 아마도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김천하고 들어갔는 게 44억 정도 들어갔는데 구미에서 40%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김천에서 29%를 부담하고 도비가 30% 부담됐습니다. 하지만 김천 구미역이었었고 지금 2018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오는 대안이 간이역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구미역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신구미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될 때 칠곡이나 양모 북삼에서 신구미역으로 인정해 줄까에 대한 고민도 우리는 진지하게 해봐야 됩니다. 제가 문제다. 이런 문제뿐 아니고 그 문제도 그리고 지난 우리 북구미 IC 얘기할 때 제가 그 예산을 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하면서 북구미 IC보다는 KTX에서 4공도 5공도 가는 도로가 더 급하다. 차라리 그걸 하면
전체 교통 문제 해결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지금 북구미 IC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KTX 연결하는 1안, 2안, 3안, 4안 문제점은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비 용역 결과에 보면 1안은 BC가 0.2에서 0.46으로 나왔습니다. 0.46은 제 1안이었습니다. 구미역 서는 건. 그리고 제일 나쁜 것은 2안인데 이것은 우리 토론되지 않으니까 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다음에 추후에 최종 결과도 지금 아마 나왔는 걸로 알고 있고 가 있는데 발표 안 됐다는 게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우리 BC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며칠 전에 아마 그 장수주 국회의원이 국토부 장관하고 철도 관계자들 만나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꼭 우리 구미에 저는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선다면 어디에 서느냐 우선적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는 100번 찬성 어디서든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다고 결정된다면 어디가 좋을까에 대한 얘기로 들어간다면 저는 구미역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북상 간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천역에 대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로가 좋다면 다 치우고 KTX 역사에서 구미 4号간 도로 내면 됩니다. 우리 구미역이든 1안, 2안, 3호, 3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33호의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여건이 좋다면 그 도로 해도 아마도 지금보다 시간은 배로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KTX 역사가 구미에 선다고 보면 저는 구미역이 왜 좋냐에 대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구미 우리 시내를 한번 보시면 구미역을 보시면 그 주변 상가들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KTX가 5공단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KTX는 구미 시민과 1, 2, 3, 4, 5공단 모두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고 접근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 본다면 KTX가 섬으로서 구미 경제 활성화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위원회 글쓰는데 하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거대로 하고 저건 저거대로 하고 저는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자,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금 현 구미 역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저는 KTX 구미 역사가 구미로 오는 것 그리고 온다면 지금 구미역으로 오는 것이 제일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네, 이상입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KTX 구미 역사라는 형태의 말도 나왔고 북산 간이역 형태도 나왔고 그러나 이에 대해서 결정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일 거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안 될 걸 생각해서 사전에 대비에는 다른 도로를 만드든지 광역철도를 통해서 하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책화시켜 봅시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자, 말씀이 나왔는데 광역전철망이라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그 정부의 예산 쭉 나와가지고 광역전철망 그 예산인데 제가 신문지상에 봤을 때는 올해 현 정부 들어서 SOC 사업이 굉장히 다 깎였습니다. 다 깎였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광역전철망이 원래 2019년도 개통입니다. 2019년도 개통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설계도 가면 설계 예산 확보되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 이제 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광역정철망 이야기가 아니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가지고 구미에서 김천 구미까지 광역전철망을 말입니다. 연결시키자는 것이죠. 광역전철망을. 만약에 제가 아까 구미역, 국삼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먼저 되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양지역 간에 그런 반감이 있다면 우리가 차선책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차선책으로 들면 광역정철망을 구성을 할 때 아예 여기서 구미에서 김천 구미역까지 연결시키는 건 이러한 왜냐하면 우리가 KTX를 타기 해가지고 또 동대구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타고 30분까지 30km 떨어져 있는 김천까지 또 가야 됩니다. 그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광역정철망을 그렇게 했을 때는 양 지역 간의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김천 구미역까지 선로로 까가지고 광역전철만 그렇게 아예 설계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1, 2번 그것이 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도 우리 구미역에는 굉장히 큰 혜택이죠. 만약 그게 안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자선책도 아껴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 그것도 지금 현재 부르짖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사선책으로 최소한 김천 구미역에서 구미역이나 아니면은 북삼역에 가는 그런 형태의 연결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제가 빠진 거 한 가지만 예, 예. 추가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 BC 기준을 빼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우리가 대안에 보면 구미에 11회 서는 걸로 거의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역이나 우리 신설하는 그 북삼에 서는 역이나 그죠. 거기 나오는데 아마 우리 BC 기준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될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우리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이 아마도 작년도에 민자저수선 검토를 했는데 아마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민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철도 남부 내륙선 철도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된다고 가정하면 구미 역사는 현실성이 BC는 더 높아질 거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은 이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더 노력해서 KTX 역사 구미 서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하는데 사회자에게 할 말은 아닌데 다른 분이 좀 말씀해 줘. KTX 구미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백연이 처음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이미 없어진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다는 완전히 그런 얘기고. 1차적으로 그렇게 나와있죠. 지금 타당성 그게 제일 높습니다. 예. 나오고 계시네. 지금 0.7 나오고요. 저 북상은 0.4 나왔습니다. 예. 혹시 발표만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농구가 예. KTX 구미 역사, 예. 북섬 간이 역사, 예. 이 모든 초점이 오공단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죠. 운영하자는 예. 거죠. 우리 구미 전체의 어떤 시민의 정책과 도망이 되는 물론 그것도 같은데. 예. 잠깐.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참 좋은 의견인데 구미역 정차는요 누구든지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현실 불가능한 것을 자꾸 기대 심는 거기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현실 불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 다문하죠. 그렇다면 앞에 강릉철도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이 보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정주 여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미까지 사고까지 강릉철도망이 들어오게 되면 구미가 대구 쪽 골려버려 된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연결을 해서 이어서 끝날 게 아니고 KTX까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구미의 그 아까 좀 부족했던 부분들, 구미 시장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체가 적극적으로 저는 연결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 차선책을 안 찾고 KTX를 한번 보세요.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되긴 내가 봤을 때 우리 끌다가요 남부 내륙 이건 진입 이건요 맞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구미하고 되죠. 직접적인 연관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강력 좀 구미 경기를 시킬 수 있는 없고 서로 지금 자체가 지금 소호 부산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까지 지금 이름을 봤을 때 구미까지 저는 추천을 합니다. 지금 어디죠? 지금 그래 봤을 때는 그다음 저 밑에 진주 예, 진주에 이건 아주 그쪽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그 남부 감시나 내륙 하는 우리가 욕심이 이제 이런 하는데 거거든요. 우리가 대신해서 대한민국 하는 이렇게 데는 별로 없어요. 놀러 가고 여행 가는 데는 보면 되는데 자체가 지금 그래서 아까 계획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연결선상이 김천을 지나서 대구의 대한측으로 간다라는 그 10년 단위 우리 구미 경제가 또 일부 우리가 대구 계획이 쪽으로 반영돼야 가는 구미가 다시 김천이 오히려 연계를 시켜서 시장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결과를 다 보고 나서 결과하는 게 올해 나올는지 내년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꾸 미루는데 그러면 또 2년 또 가요. 그럼 시민들이 뭐냐면 그런 부분은 그래서 대안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현실적으로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미 KTX 역사 북삼역 있는데 실제 그 역사에 대한 필요성은 뭐 당연히 국민보다 올때 있는 것이 좋고 활용성도 좋은데 좀 더 오공단과 연계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 지자체에서 그에 관련된 기반을 오공단 연결시켜주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KTX 역사가 북삼 간역에 결정되기까지만 해도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어지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김천 구미역
KT 역사를 거점으로 해서 오공단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이거는 우리 지자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걸 조속히 빠른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을 한다라면 그게 가장 빠른 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오공단 중점을 둔다라면,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을 중점을 둔다라면 그 부분이 뭐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KTX에 관한 이야기는 아까 우리 오공단에 관한 이야기는 다 그에 대한 필요성을 다 같이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지만 KTX에 대해서는 워낙에 변수가 많은 게 되어서 이 많은 변수에 따라서 구체적인 일이 결정을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 나온 걸 대충 살펴보면은 KTX 구미 역사가 구미에서 정차가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워낙 그 미지수가 많으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체 수단을 빨리 조속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그런 형태의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강의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했는데 이게 이 논의되는 출발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좀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2016년 1월 3일인가 상공에서 신년 교류했대 김태한 의원께서 며칠 전에 연말에 한일의원연맹 모임에서 구본무 회장을 만났다. 거기서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도 있고 구미에 있는데 파주는 뭐 10조 투자하고 구미는 뭐 1조밖에 안 하느냐 하니까 KTX 없는데 투자하겠느냐. 그걸 구미 상공에서 2016년 1월 3일인가 그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저는 며칠 후에 그걸 알고서 우리가 바로 성명서 냈죠. 지금 위기인데 구미에 삼성 LG 이게 전차적으로 줄이게 되면 밑에 다 고구마 두기처럼 다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미시가 할 게 이 중소기업 구미공단 이 중소기업의 이 기업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걸 KTX에 유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다가올 4월 달에 총선에서 우리가 이걸 쟁점화 시키겠다. 그렇게 하면서 실제 4월 달에 2016년 4월 달에 이게 지역의 쟁점이 된 겁니다. 언론에서도 구미 경제 위기 극복 뭐 첫째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된 거죠. 모든 후보들이 또 이걸 중심으로 했었고. 그렇 같으면 이거는 구미공단 접근성을 어느 안이 가장 빠르냐 그걸 중심으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처음에는 남부 내륙선을 김태한 의원이 선거 때 그 안을 했습니다. 김천 KTX에서 청주로 가는 것을 양목으로 좀 돌려가지고 해서 부산 쪽에 크게 환승용 만드는 걸로 그런 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10년 단위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지금 공단이 위기에 빠지면서 시간이 없고 예산이 그것도 3천 몇백억 들어간 겁니다. 돈도 그렇고 그래 알아보니까 최대 최봤자 이제 세종시 모델을 보니까 800억이다. 그래서 저들도 입장을 바꾼 거지요. 그럴 것 같으면 이 KTX 구미 접근성 개선안을 우리가 무슨 기준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거는 구미공단 접근성을 우리가 개선해줘서 구미공단 기업 환경을 개선하자 그겁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이 두 번째 주제는 KTX 유치 방안이었습니다. 예.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가 정책을 내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에서 지금 장관을 만나가 국장 과장을 만나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 놔두고 토론해야 되겠다. 이러면 오늘 이렇게 토론하면 안 되죠. 주제가 바뀌어야 되죠. KTX 구미 필요한가? 아니면 대안 도로가 필요한가? 이래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대안은 구미 유치이기 때문에 구미 유치에 대한 정책안을 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그래 봐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오공단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 지금 KTX의 구미 정차에 관한 이야기, 구미의 선거에 관한 이야기도 이런저런 이야기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흐르는 큰 맥은 구미 경제가 형편없이 반쪽알이 났으니까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오공단의 개선이고 오공단 개선을 위해서는 구미에 KTX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일단 공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형태의 방식이 이제 쭉 이야기됐고
특히 KTX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중앙정부회나 아니면 다른 여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 대한 그 이전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정책으로 제시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저로서 이제 제 의견을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한테 정책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님, 관사가 되고 꿈이 있겠지만은,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토요일날 내려오십시오. 시장님 서울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서울 가시든, 세종시에 가시든,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유치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예산 끌어올지, 정말 그것만 매달리고, 꿈이는 진짜 정말 능력 있는 부시장하고, 그것만 체가 되어 있으니까, 내치는 일을 맡기고, 구체적으로 서울 가서 과연 꿈이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답답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달려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게 어쩌면은 거기에서 해안을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아실 거라는 판단을 하면서 마지막 저로서는 이제 그런 제안까지 해봅니다. 꿈이 시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시장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손 모아가지고 시장님 그거 하시는 일에 손을 다해서 힘을 돕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2시간 연결해서 이런 토론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경북문화신문이 이런 형태의 구미 경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우리 구미 시민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걸 한번 정리하고, 이래서 어떤 방식을 제안하고 그 방식에 따라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구미를 발전시키는 그 위대한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또 귀한 의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